궁지에 몰린 야당이 역공작을 시작을 했는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하야 할 거다. 이것까지 지금 좌파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공작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게 자기들이 뭐 취재를 해보니까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거다. 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역공작이죠.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도 상당히 재판관들의 인명 성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드렸는데 오늘도 이 정보시장에서는 다양하게 지금 현재 판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제 그 정보 시장에 놔두는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은 정책 분석 또 거리 있는 곳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보시는 분도 있고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정부 시장에서 나온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하나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판세를 보는 분석도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5대3 기각설, 4대4 기각설 그리고 물론 좌파 쪽에서는 8대0 인용설 막 나오죠. 오늘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일단 정보시장에 나온 겁니다. 헌재 내부 분위기가 이미 이제 가닥이 잡혔다는 건데 지금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공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죠. 아직 결정문을 쓰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그 결론이 뭔지는 불확실한 단계인 것이죠. 오늘 이 찌라시가 주목이 됐던 것은 지금까지는 5대3 기각 이렇게 하면은 5가 인용이었고 3이 그러니까 3명의 우파 재판관이 버티고 있다.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그래서 기각이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 제가 또 접한 것은 5대3 각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각하. 그러니까 아예 그 결정을 안 내린다는 거죠. 지금 인용, 기각 외에 제3의 옵션이 하나 생긴 게 있죠. 각하. 그런데 5대3 각하. 이 5대3에서 5가 각하 또는 기각을 한다는 쪽입니다. 각하 쪽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각하는 과반수죠. 과반수. 그러니까는 8명 중에서 5가 되면은 각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보진은 오히려 각하 쪽에 5명이 있다는 새로운 내용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게 100% 맞다 이래서 소개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보지 중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로 또 올라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그렇게 분석을 하는지도 나와 있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지 내용이니까 일단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를 하고 김형도가 각하 쪽으로 기울어서 5대3으로 가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초반부터 헌재는 정치판이 아니다. 왜 정치에 휘둘리느냐. 그리고 헌재가 정치에 휘말리면 끝장난다. 이런 발언을 내부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이미 정계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조한창 재판관은 의외로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절차 위반 논리로 각하 입장으로 고착을 했다. 그때 한독수 대행에 대해서 선고를 할 때도 이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죠. 이 각하라는 것은 아예 이게 거리가 안 된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형도 조한창이 이 각하 입장으로 고착을 하면서 김형도 재판관을 설득을 했다. 자, 그리고 또 정정미 처음에는 중도로 꼽혔죠. 지금 그 좌파 성향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정정미도 흔들렸지만 결국 각하다. 자, 이렇게 이 분석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의 새롭게 대두된 분석을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김영도, 정정미가 각하 쪽으로 들었었다. 각하. 인용파 세선 처음부터 끝까지 버티고 있다. 정계선, 문형배, 이미선은 끝까지 버티고 있다. 자, 어쨌든 신뢰성 이것은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될 테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분석들이 찌라시 정보지 형태로 정보시장에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각하 결론을 내다본 쪽에 있어서
소개를 들었는데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 세력이. 그것이 지금 전격 하야설까지 유포를 한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 그 전에 오늘 제가 혼수 시간에 전해드렸죠. 이재명이 정말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이 오늘 그 어떤 행사장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재명에게 3주 전에 한 방송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3월 12일에 이재명이 채널A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원론적이죠. 원론적인데 어쨌든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 이때까지는 뭐 이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때만 해도 자기들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인용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주 전에 채널A 가서. 그런데 그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변했죠. 변해서 기각 각하 쪽에 막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기자가 그때 3주 전에 한 말이 유효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을까요? 퉁명스럽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승복,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하는 것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인용 결정 나왔을 때 승복하면 된다.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승복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은. 불복 선언을 이미 이재명은 오늘 했습니다. 그만큼 다급한데 다급하니까 좌파의 다른 사람들도 거의 막말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인용을 해서 파면을 하면은 그건 당연한 거고 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은 절대 그냥 있지 않겠다. 바로 그때부터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좌파 시민사회단체도 지금 그것을 예고를 하고 있죠. 어제 제가 포스터를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박지원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일단 8대0 인용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또 악담을 했느냐 하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다. 4.4. 그래서 4월 4일에서 4대4 기각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우파 진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또 악담으로 하느냐 하면은 4월 4일 오전 11시인데 오전 11시는 4시다. 4시. 그 12경을 해서 4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4시가 되기 때문에 이어서 그 4월 4일 4시니까는 444 죽을 사자가 3개나 들어가 있어서 틀림없이 죽는다. 이런 또 악담을 합니다. 무호갑자 기묘을사 거기서 이제 사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시니까는 죽을 사자가 3개나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악담을 퍼붓고 자 헌법재판관을 향해서 기각 혹은 각하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그런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이다.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 못 산다.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재판관들을 거의 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은 뭐 역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으면은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느냐 이렇게 KBS 진행자가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은 주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누구를 도대체 그래 어쨌든 이 사람들은 파면이 되면은 그것은 뭐 당연한 결정이고 기각이나 각하 놓으면은 절대 우리는 그냥 있지 않아. 이 말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미 박홍건이 헌재가 뭐 불리한 선고를 할 때는 불복 저항 선언을 하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복 이야기를 나에게 묻느냐? 윤석열에게 물어라. 민주당 박혜련 같은 경우도 기각되면은 제2의 4.19가 발생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급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는 이유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역공작입니다. 역공작. 불안이 막 이제 그 깔리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선거 전날 내일 전격 하야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것을 SNS에서 지금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좌파 SNS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 이 가짜 뉴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 몸통으로 어떻게 하는 막 가짜 뉴스를 했던 뉴스타파라는데 그 봉지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봉지옥 씨가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하야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막 지금 그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 내일 하야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이 시나리오 음모론이죠. 음모론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참전을 해서 더 확산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 김용민 그 의원하고는 이 동명이인인데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뭐 평화나무 이사장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낙곰수 팟캐스트 낙곰수에서 뭐 있었고 과거에 총선 때 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여성 국무장관에 대해서 아주 뭐 성적인 이 발언을 아주 저질스러운 발언을 했던 그 인물이죠. 김용민도 지금 급하니까 요 계단 퍼뜨리기에 나섰습니다. 김용민이 뭐라고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윤석열이 내일 3일 하야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권 쪽에 레이더를 돌려보니 해당 시나리오의 출처가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보고 모레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할 테니까 기각 각하해달라는 말일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 될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 중에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탄핵 중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야 선언을 해도 선언일 뿐이다. 그렇죠. 지금 그 다른 예를 들어서 공직자에 대해서 뭐 징계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표 못 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뻔히 다 알면서 이런 식으로 뭐 하야를 가지고 마치 이 현재를 뭐 어떻게 보면은 현재를 그 희롱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금 주기 위해서 이런 역공작 같은 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야라는 것이 사실 처음에 이 말을 꺼내 준 사람이 바로 조갑재 씨죠. 조갑재 씨가 그때 뭐 그 이미 초기에 무슨 뭐 내전을 막으려면은 윤석열 자진해서 하야해야 된다. 뭐 이런 그 글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이 시점에 좌파에 의해서 역이용을 당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이 불복 선언, 사실상의 불복 선언을 하고 민주당 당직자들이 뭐 4.19니 무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만큼 그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높아질수록 기각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사람들의 이 막말이나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말이나 역공작이 더 세지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정리를 드리겠습니다.